자, 뭐 좀 해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나세요? 조용히 조짜기 이런 것까지 하고, 그지? 그렇지 않니? 네. 조짜기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도형 문제 보다가 말았었던 걸로 기억하는 데 맞나? 네. 도형 문제 네 2번까지 보고 말았던 것 같은데 도형 문제 좀만 더 해봅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랑 순열조합 동시에 써야지 풀리는 문제들 몇 개 볼게요. 자, 3번 같은 경우 258페이지 3번 같은 거 한번 봐봅시다. 아, 이거 써놔가지고 잘 안 써져. 이렇게 점 8개가 있는 원이 있는데, 그지? 요 원을 가지고, 요 원 위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이등변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어요. 맞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 조건이 뭘까? 두 개 변기 같은. 그렇지, 길이가 같아야 돼. 그럼 변의 길이가 같게끔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같은 거리에 떨어져 즉, 요 칸 떨어져 있는 칸수가 어때야 돼? 네, 같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한 칸 떨어져 있으면 여기 한 칸 떨어져 있게 이렇게 되면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져.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세면 좋을까요? 이런 게 많을까 적을까? 그렇게 안 많을 것 같지 않니? 그지? 그러면 이런 거는 솔직히 속편하게 다 세버려.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지. 8. 아홉진 같지 않니? 그래서 땅 하면 뭐가 소화될 것 같지 않아? 자,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또 몇 칸 떨어져 있는 거 이번에? 두 칸 떨어져 있는 거. 자, 요렇게 하나, 둘, 그죠? 셋, 넷, 네, 다섯, 여섯. 이거 아까 셌어 안 셌어? 이거 셌지? 셌을걸요? 그지? 그지? 여기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센 거 같지? 그지? 몇 개? 몇 개? 방금 몇 개까지? 6개까지. 6개까지 했나? 근데 8개 아니에요. 그러게. 잠깐만. 이거 어디서 아니구나. 안 셌다. 미안. 였어. 네, 이 반대쪽 센 거였어. 반대쪽.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 여기 지나는 거에서 여덟. 이렇게 되네요. 그죠? 총 8개. 이해되셔요? 세는 거야. 자, 그럼 3칸 떨어져 있는 거 이거는 3칸. 3칸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3칸 떨어뜨려야겠죠. 그죠? 이렇게 3칸 떨어뜨리면 맞지? 하나. 자, 직감적으로 찍어봅시다. 몇 개 나오겠어요? 8개. 답이 얼마야? 24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요거랑 연관된 문제로 좀 시험에 나오면 자주는 안 나오는데 나오면 되게 어려운 게 예각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라, 둔각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 네, 여러분들한테는 하지 않을게요. 만약에 나오면 그냥 자연재다 이러고 틀으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일단 직각삼각형 정도는 구할 줄 아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지? 네. 이건 쉬우니까. 직각삼각형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원 위에 점들을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자, 원 위에 점들을 가지고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하나는 반드시 뭐여야 돼요? 한 변은? 그렇죠. 지름이어야 되죠.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해도 무슨 삼각형이 나오고? 직각삼각형이 나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해서 만들고 싶어. 이렇게 8개 점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름을 하나 쭉 그어. 오케이. 그 다음에 요점이든 하나 고르면 되겠죠. 또는 요점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죠. 그죠? 몇 개? 6개. 하나당 6개인데 이 지름이 몇 개 나와? 4개 나오겠죠. 그죠? 6, 4, 24. 총 24개의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직각 정도까지는 할 줄 알아놓자. 알겠지? 자, 4번. 자, 점이 아니라 선을 골라서 도형을 만들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자, 대충 그려보면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밑에 하나, 둘, 셋. 그죠? 자, 요 안에서 우리가 뭘 만들고 싶대? 근데 일단 삼각형부터 해보자. 알겠지? 삼각형 좀 간단한 것부터. 자, 이 선들로 둘러싸인 삼각형을 내가 만약에 만들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이 오세요? 31 곱하기 그렇지. 31 곱하기 31 곱하기 41 하면 된다는 거 다 보세요.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이거보다 더 간단한 예시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선 여러 개 그어놓고, 자, 요거 중에서 이 선들로 둘러싸인 평행사변형을 한번 만들어봐. 막 이런 문제가 나와, 그지?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요 줄에서 몇 개? 하나 고르면 돼. 여기서 몇 개 골라야 돼? 2개 고르면 되겠죠. 그리고 요 네 줄 중에서 몇 개 고르면 돼? 2개 고르면, 예를 들어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골랐으면 어떤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돼 있는, 둘러싸여 있는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지? 2개씩 고르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걔랑 똑같은 원리죠. 지금 한 개.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죠? 선을 하나씩 조건에 맞춰서 골라주면 자연스럽게 그거에 둘러싸여 있는 삼각형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근데 뭘 요구했어? 사각형을 요구했어. 맞지? 그럼 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선이, 자, 첫 번째 사각형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방금 했던 것처럼 요 라인에서 몇 개? 2개 고르고, 그지? 요 라인에서 몇 개? 2개 고르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여기서 2개 고르는 경우 얼마? 32. 여기서 2개 고르는 경우 얼마? 42. 납득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2개 고르고 여기서 2개 골라도 되겠지, 그지? 자, 여기서 2개 고르고 여기서 2개 고르는 경우 얼마? 32. 여기서 2개 고르는 경우 32. 납득되십니까? 자, 당연히 여기서 2개 고르고 여기서 2개 골라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42 곱하기 32. 납득되셔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끝일까? 자, 사각형을 만드는 경우가 이거 말고 또 있어? 뭐 있어요? 3개선 다 쓰. 3개 선 다 쓰는 거? 3개 선을 다 쓰는 거. 네. 아, 요 3개 종류의 선을 다 쓴다고. 그죠? 어떻게? 요런 사다리꼴을 만들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여기서 몇 개 골라야 돼? 3개 중에서. 그렇지, 32.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4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돼? 1개, 40. 당연히 3개 중에서, 오른쪽 3개 중에서 1개 고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당연히 이쪽에서도 이런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자, 그럼 3개 중에 몇 개 골라야 돼? 3개 중에 2개, 30. 이해되셨죠? 자, 요거는 이제 요 4개 중에 하나 골라야겠지? 41. 이 3개 중에 하나 골라야겠지? 31. 되셨죠? 자, 이쪽에서 똑같은 짓을 할 수 있겠죠? 자, 몇이면? 42, 31,
3C1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다들 되셨죠? 사각형은 조금 어려운 케이스고요. 대부분은 이런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삼각형이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그린 것처럼 사각형, 평행사회전 이런 거에 대수를 구하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얘는 그 중에서 특출나게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아시겠죠? 어려우니까 지금 풀어주는 거야 수업 시간에. 알겠지? 이 계산 여러분이 해봐. 아시겠죠? 5번은요 진짜 나오면 레알 자연재해인데 그냥 상황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혹시 몰라서 그냥 그림만 대충 그려줄게요. 무슨 모양이야? 아니 얘들아 이거 보면 무슨 뭐가 생각나? 바로 A반에서 뻑큐라 그러던데요. 그지? 사람들 상상력이 빈약해. 그지? 얘들아 여기서 뭘 만들고 싶대? 뭘 만들고 싶대? 사각형을 만들고 싶대. 맞지? 사각형을 만들려면 당연히 점이 몇 개가 필요하겠니? 그렇지. 4개가 필요하겠죠. 간단해요. 몇 개 중에 몇 개 뽑으면 돼요? 점 총 몇 개 있지? 12개 있잖아. 12개 중에 몇 개 뽑으면 돼? 4개 뽑으면 돼요. 자, 근데 이러면 사각형이 항상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그죠? 참고로 여기서는 4개의 점 중 어느 3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도록이라고 했는데 그지? 이거 무슨 뜻이야? 사각형 된다는 뜻이야.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뭡니까? 그렇죠. 사각형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당연히 얘네 4개가 싹 다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안 만들어질 거야. 맞니? 4개가 싹 다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가 언제겠어? 요렇게 있으면 한 직선 위에 있을 수 있겠고요. 맞죠? 요렇게도 있으면 한 직선 위에 있을 수 있겠고요. 맞죠? 요렇게도 마찬가지지. 요렇게도 마찬가지. 뭔 말인지 이해되니? 선생님? 자, 요거 말고 4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빼기 얼마? 4.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근데 문제는 뭐야? 문제는 뭐야? 아니, 그러니까 삼각형도 만들어지면 안 돼요. 왠지 알겠지? 우린 무슨 도형을? 사각형을 만들고 싶은 거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세야 되는데 삼각형이 예를 들어서 이 위에서 점 3개를 뽑고 그지? 다른 점 하나를 고르면 무슨 도형이 만들어져? 삼각형이 만들어지. 그러니까 세 점은 한 직선 위에 있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세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4개 중에서 3개를 뽑고 나머지 몇 개 점? 8개 점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자동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요거를 하나 구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문제가 뭐냐? 얘네 말고 3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돼도 한 직선. 3점. 이것 때문에 개짜증나. 이것까지는 어떻게 찾아서 제거하는 애들이 많거든. 이걸 못 찾아. 오케이? 그래서 틀린 애들이 많은 문제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또 요것도 되죠. 그죠? 요것도 되죠. 그래서 요거까지 다 찾아서 빼줘야 답이 똑바로 나오는 그런 괴랄한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런 식의 문제다. 사각형이 나오면 똑같다. 직선 빼고 그 다음에 얘는 뭐도 빼줘야 된다? 삼각형도 빼주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냥 발상만 이해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참고. 쟤는 만점 도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없어요. 뒤에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순열 조합을 동시에 써야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게 265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뭐 이거 하기 전에 앞서서 조금 앞으로 되돌아가서 그때 스킵하라 그랬던 문제들 기억나니? 3월 파트에서 그거 한번 되돌아가서 한번 풀어볼까? 그게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207페이지에 57번 한번 봐봐. 57번. 이 문제가 모의고사에
이거는 모의고사 기출도 아니에요. 이거 수능 기출이에요. 고1 모의고사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고3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고1 내용만 가지고 풀려서 이게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와. 알겠지? 57번과 58번과 59번이 사실 말만 달라졌고 종류만 달라졌지 상황이 다 똑같습니다. 해보시면. 개수만 조금 달라지고 사람 인원수만 조금 달라진 거예요. 자, 보세요. 57번. 자, 볼펜이 3개가 있어요. 그죠? 지우개는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어. 볼펜은 서로 어떻대? 다르대. 지우개는 서로 어떻대? 똑같대. 맞지? 이걸 A, B, C, D 4명의 학생에게 그냥 4명의 학생이라고 돼 있지만 내가 구별을 위해서 A, B, C, D라고 쓸게요. 오케이? 4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애 없이 나누어 주고 싶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너네 볼펜부터 나눠줄래? 아니면 요 지우개부터 나눠줄래? 어떻게 하고 싶어? 여러분들 눈엔 어느 게 더 짜증나 보이십니까? 아니 그냥 진짜 지우개가 더 짜증나 보여? 그럼 지우개부터 한번 나눠줘 볼까? 오케이? 자, 지우개를 어떻게 나눠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당연히 한 명한테 2개를 이렇게 몰아줄 수도 있어 없어? 있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이렇게 하면 경우의 수를 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왜? 이제 못 받는 애가 없어야 되잖아, 맞지? 그럼 볼펜을 얘네한테 몇 개씩 나눠줘야 돼? 1개씩 나눠주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근데 그 전에 이 지우개 2개를 받을 놈 1명을 설정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몇 시면 4시 1을 때린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주시는 거야? 나머지 볼펜을 분배를 해주면 되는 거야. 몇 팩? 이건 어렵지 않죠? 자, 근데 문제는 2번째입니다. 지우개를 몇 개씩 나눠줄 수도 있어요. 1개씩 2명에게 나눠줄 수도 있겠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주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단 4명 중에 지우개를 받으려 몇 명을 골라야 돼? 그렇지. 그래서 4시 2를 때려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납득되죠? 자, 근데 이제 볼펜을 나눠줘야 되는데 볼펜을 어떻게 나눠줄 수도 있어? 하나 나눠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지? 근데 어떻게 나눠줘도 괜찮아? 둘, 하나 나눠줘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얘는 그랬어, 얘는 그러면 안 됐어. 왜? 그러면 못 받는 애가 생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밖에 안 돼. 근데 얘는 어떻게 나눠줄 수도 있다고요? 둘, 하나가 돼도 못 받는 애가 없잖아. 그지? 그 경우까지 생각을 하셔야겠죠.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어요? 자, 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일어나. 시험에 나와. 나올 거야. 알겠지? 시험에 나왔는데 뭐. 조지 말고. 그지? 들어? 자, 4명 중 이거를 1부터 해볼까? 1부터 해볼까? 1부터 한번 해볼까? 오케이? 자, 그러면 1 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일단 얘한테 줄 거, B한테 줄 거 몇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돼? 3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겠고 D한테 줄 거 몇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돼? 2개 중에 하나.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몇 P면 3P 2를 해줘야 되겠다. 혹은 그냥 방금전성 그냥 3 곱하기 2로 하셔도 괜찮겠죠? 그죠?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는 당연히 누구한테 주는 거야? A 아니면 C한테 주는 거지. 내가 C한테 준다고 표현을 해놨지만, 그지? 자, 그러니까 줄 N을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니까 곱하기 얼마? 2.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혹은 2C1 나도 되니?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자, 2번째 둘 하나 줄 수도 있어 없어? 있겠지, 그지? 자, 예를 들면 얘한테 둘 주고 얘한테 하나 줬어. 자, 그러면 똑같이 경우의 수는 똑같죠. 4C2고요. 그죠?
둘 하나 줄 거니까 자 우리가 두 개 줄 놈을 일단 한 명 골라야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두 개 줄 놈 한 명 고르면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 또는 2C1 이런 거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오케이? 그냥 이러고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B한테 두 개를 주기로 결정을 했어. 자, 얘한테 줄 두 개를 세 개 중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죠. 뽑아줘야겠죠. 몇 시면? 3시 2 해주시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다 구해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니? 왜냐면 나머지 하나 자동으로 얘한테 갈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분배 문제지만 자연스럽게 케이스를 나누다 보니 뭐가 들어가요? 조합이 들어가요.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순열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이렇게 조합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난이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뭘 해야 돼? 순열과 조합을 섞어 쓸 필요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언제는 뽑을 때는 순서 상관없이 뽑을 때는 조합을 쓰시면 되고 뭐 할 때는 뽑고 배열할 때는 순열을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상황 파악은 여러분들이 눈치껏 잘하는 수밖에 없어. 그지? 그리고 이거 선생님 저는 이거 그룹을 먼저 지은 다음에 얘네한테 뿌려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얘네를 먼저 두 개의 그룹, 한 개의 그룹, 한 개짜리 그룹으로 찢은 다음에 너 일어나. 자 일어나서 그럽니다. 두 개의 그룹, 한 개의 그룹으로 찢어놓은 다음에 이거를 분배를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런 풀이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요. 논리적 하자도 하나도 없고 결과도 똑같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어떻게 풀든 상관이 없어. 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어떻게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고 결과는 똑같이 나와야 돼. 알겠지? 그렇게 된다면 어떤 풀이든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제일 편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되시죠? 자, 57번과 58번과 59번은 거의 풀이 방법이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보셔요.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자 아까 265페이지로 한번 가볼게. 265페이지. 자, 265페이지에 있는 게 싹 다 순열과 조합을 좀 섞었어야 풀리는 문제들이에요. 오케이? 자, 하나만 연습 한번 해봅시다. 하나만. 뭐 해볼까? 뭐 해볼까요? 자, 5문제 중에서 하나만 골라보세요. 여러분이 아무 말도 안 하시면 제 마음대로 제일 쉬운 걸 골라 풀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니까. 그죠? 179. 오케이. 179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어려운 거 골랐네. 179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자. 알겠지?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봐. 알겠지? 상황 인식이라는 게 내가 설명을 해준다고 여러분들이 느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고 이럴 땐 뽑으면 되겠구나. 이럴 땐 순열을 쓰면 되겠구나. 이럴 땐 팩토리얼을 쓰면 되겠구나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이라도 써보는 게 훨씬 이득이 돼요. 알겠죠? 고민을 해보시는 게 훨씬 이득이 되니까 여러분들 해보세요. 자, 179번 5명의 사람이 타고 있는 지하철이 3개의 역 A, B, C를 차례로 지날 때 이 5명이 2개의 역에 모두 내리는 방법의 수는 단 내리는 역에서는 1명 이상 내려야 한다. 자, 그러면 자, 일단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얘네들이 내릴 몇 개의 역을 선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2개의 역을 선정을 해줘야겠죠. 그죠? 자, 몇 시면? 3시 2는 해줘야겠네요. 그죠? 뭔 말인지 납득되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면 내가 A, B가 골라졌어. A랑 B를 골랐어. 자, 그럼 당연히 여기서 5명이 내려야 되는데 몇 명이 내릴 수 있어? 1명, 4명이 내릴 수도 있겠고요. 그죠? 몇 명? 2명, 3명이 내릴 수도 있겠고요. 3명, 2명이 내릴 수도 있겠고요. 4명, 1명이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자, 1명, 4명 내리는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 1명, 4명 내리려면 자, 내려야 되니까 몇 시면? 5시
1 하면 되겠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2명, 3명 내려면 몇 시면? 5시 2 하시면 되겠고요. 3명, 2명 내려야 되니까 몇 시면? 5시 3. 4명, 1명 내려야 되니까 5시 4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죠? 요거 그냥 다 더하시면 답이 나와 안 나와? 나올 겁니다. 이해되셔요? 이해되셔요? 자, 요거 계산해 보시고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똑똑한 친구는 어차피 이거랑 경우의 수가 어떨 것 같아요? 이거랑 이거 그냥 곱하기 2 하시죠, 선생님.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선생님 이렇게 푸셔도 괜찮고요. 일단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섞여 있으면 적당히 이렇게 내리는 문제지만 분배를 해주는 문제지만 조합도 섞어서 쓰셔야 문제가 풀린다는 거. 오케이? 수열 조합 섞어서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순 계산 문제 몇 개만 해봅시다. 아시겠죠? 이 단순 계산 파트에서 조금 어려운 게요. 솔직히 말하면 얘들아 266페이지에 있는 건 못 풀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제 심각해지는 거야. 알지? 여기 266페이지에 있는 건 그냥 혼자 해보시고 뭘 할 거냐면 근데 시험에 가끔 자주 나오진 않지만 가끔 뭐가 나와요? 증명 문제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증명 문제를 대비해서 앞에서 설명을 미리 몇 개는 떡밥을 깔아놨는데 직접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몇 개만 해볼 거야. 알겠지? 다는 안 할 거고. 자, 예를 들어 193번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193번. 자, 참고로 나는 여기 있는 거 안 보고 그냥 증명의 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보여줄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빈칸은 여러분들이 사후적으로 찾아 넣으면 돼. 알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 내가 처음 해주는 증명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를 보고 그 다음 문제에서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과정이 자연스럽게 필요하겠구나를 깨달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들어봐.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n-1c r 더하기 n-1c r-1을 더하면 뭐가 된다? ncr이 된다를 증명을 한번 해봐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앞에서 내가 빌드업으로 쌓아놨던 게 npr은 이걸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다 그랬지? n 팩토리얼 나누기 뭘로? n-r 팩토리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이게 실전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 써먹는 식은 아닌데 언제 많이 쓴다고? 증명할 때는 저걸 되게 많이 쓴다고. 오케이? 자, 그다음 두 번째 NCR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저 똑같은 식을 뭘로 한 번만 더 나누면 되겠어? n-r 팩 한 걸 r 팩토리얼로 한 번만 더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증명할 때 써야 돼. 알겠지? 자, 이거 놓치지 말고 잘 따라와. 이거 놓치면 너네 혼자서 하기 힘들어. 자, 그래서요. 이제 얘네들을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식을 저 모양으로 바꿀 겁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되시죠? 자, 그럼 이 식을 저 모양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n-1 팩토리얼을 뭘로 나눈 거야? 이거 n 팩토리얼 맞지? 그러니까 뭐? n-r-1 팩토리얼 그리고 r 팩토리얼로 나눈 겁니다. 맞습니까? 요거 그대로 쓴 거야. 오케이. 자, 두 번째 친구를 한번 써보면 얘는 똑같이 n-1 팩토리얼을 뭘로 나눈 겁니까? 너네 둘 n 팩토리얼 얼마지? n-r 팩토리얼 맞지? 자, 그 다음에 r-1 팩토리얼로 나눈 걸 거야.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됐을까? 자, 둘 다 무슨 꼴이야? 분수꼴이죠. 뭘 해주셔야 돼요? 통분을 해주셔야 돼요. 맞죠? 그래야 계산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자, 그러면 얘를 통분하기 위해서 팩토리얼은 결국 연속된 뭘 곱한 거지? 자연수들을 곱한 거잖아. 그지? 자, 그럼 얘는 1부터 어디까지 곱한 거야? n-r-1까지 곱한 거야. 맞지? 얘는 1부터 어디까지 곱한 거야? n-r까지 곱한 거야. 맞지? 자, 얘네 둘 숫자 몇 차이나? 1만큼 차이가 나. 그지? 먼저 쓰는 1만큼 차이가 나지? 자, 그러면 얘네 둘을 맞춰주려면 어느 쪽에 맞추는 게 좋을까요? 여기다 맞출까? 여기다 맞출까? 더 큰 쪽에 맞추는 겁니다. 어지러워. 자,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 너네한테 500분의 1 더하기 600분의 1을 하라고 했어. 자, 이걸 통분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통분할래? 그렇지. 500에다가 분모 분자에 뭘 곱할래? 6 곱하면 쉽게 맞출 수 있다는 거 알겠지? 이해됐어? 그럼 얘랑 얘는 몇 차이 난다고? 1 차이 난다고. 여기다 뭐 곱하면? 이거보다 1 큰 n-r을 곱하면 n-r 팩토리얼이 돼야 돼. 되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니? 되니? 자, 그럼 당연히 여기에 분모 분자에 뭘 곱하는 거야? 얘는 지우다. 분모 분자에 뭘 동시에 곱해버리는 거야? n-r을 동시에 곱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어떻게 서서 좋냐? 자,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 곱하기 뭐? n-r 이렇게 써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되셨어요? 자, 그럼 얘는 이 뒤쪽 이 친구는 이제 얘는 n-r 팩토리얼 이미 있잖아, 그지? 그럼 얘랑 얘도 맞춰줘야겠지, 그지? 뭐가 커? r팩이 크죠? 얘 분모 분자에 뭐 곱해서 맞추는 거야? 그렇지, r씩 곱해서 맞춰주겠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r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 곱하기 r이네요. 이해되셨죠? 자, 분모가 이제 서로 어떻게 변했어? 똑같이 변했지? 뭐끼리만 계산하면 되겠니? 분자끼리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분의, 자, 얘네 둘 더하면 되겠죠? 근데 뭐가 공통인 게 눈에 뻔히 보여요? n-1 팩토리얼이 눈에 공통인 게 뻔히 보이죠? 자, n-1 팩토리얼로 묶고 계산을 하면 n-r에다가 뭘 더한 거야? r을 더하면 되겠죠. 그죠? r이 어떻게 돼? 사라지면 뭐만 남아요? n만 남죠. n-1 팩토리얼에다 n을 곱하면 뭘로 변하겠어? 저기 뭘로 하나로 뭉뚱그려지겠어? 그렇지. n 팩토리얼로 뭉뚱그려질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게 뭐가 돼?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결국 계산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다음에 되니? 자, 근데 이게 무슨 표현이었지? 이게 뭘 표현한 거야? NCR 표현한 거 맞죠? 최종적으로 얘는 뭐가 돼? 이다. 하고 증명이 끝났다. 뭔 말인지 이해되니? 뭐 한 거야? 수수생 뭐가 다 계산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죠? 근데 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현이 필요했던 거야? 이걸 일반화시켜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표현이 필요했던 거야. 왜? 계산을 하려면 이게 그래도 계산 가능한 형태여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이런 계산 가능한 형태로 바꿔놓고 직접 덧셈 혹은 곱셈 같은 걸 계산을 하겠다라는 게 이 증명 문제의 요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대부분 저걸 요구해요. 뭐 대단한 능력치입니까? 아니죠. 그냥 뭐 하면 돼? 통분해서 직접 더해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거 이제 한번 찾아봅시다. 가에 들어갈 거. 자, 가에 들어갈 거 뭐겠어? 그렇지, n-1팩이지. 이쪽을 표현을 해놓은 거야. 이 분자의 빈칸 뚫어놓은 거니까. 맞지? 자, 나에 들어갈 거 뭐겠니?
나에 들어갈 거. 자, 뭘로 변했어? n-r-1 팩토리얼에서 n-r 팩토리얼로 변했죠. 뭐 한 거예요? 통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분모 분자에 뭘 곱해야 돼? n-r을 곱해야겠지. 즉 빈칸에 들어갈 건 뭐겠어요? n-r.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풀려 안 풀려? 풀린다 이거죠. 이게 증명이에요. 오케이? 할 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되게 생각보다 자주 나와. 그렇지? 그렇지? 자, 1번은 뭐야? 이 표현은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대놓고 물어본다. 이 표현 외우고 계셔야 된다.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덧셈이면 대부분 통분을 할 거고요. 곱셈이면 이거 뭐 한두 개씩 떼내서 적당히 식을 변형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곱셈도 한번 하나만 해볼게. 194번. 194번. 자, n 곱하기 n-1 c r-1 2 r 곱하기 ncr임을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써야겠죠. 그지? 좌변을 써야겠지. 좌변은 뭐야?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을 뭘로 나눴다? 너네 둘 뺀 걸로 우선 나눈다. 자, 뭐? n-r 팩토리얼. 맞죠? 자, 그 다음에 r-1 팩토리얼로 한번 추가적으로 나눠야겠죠. c니까. 오케이? 요거 그대로 갖다 또 쓴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표현을 바꿀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요거는 그냥 약간의 센스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목표가 뭐야? r 곱하기 ncr이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 맞지? 자,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겠니? 어떻게 바꿔야 되겠니? 자, 일단 분자에 뭐가 와야 돼? n팩이 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얘랑 얘랑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곱해주면 합쳐주면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n팩으로 만듭니다. 자, 참고 이런 발상을 해내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맞죠? 식 변형하는 발상을 해내기가. 그래서 빈칸 문제에서는 어려운 부분은 다 어떻게 해줘? 처리를 해줘요. 자, 예를 들면 여기까지는 그냥 써야 되는 거고, 그지? 여기까지는 그냥 써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빈칸에 가에 들어갈 거 뭔지 알겠지 이제, 그지?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걸 찾는 상황에서 자, 뭐가 없어졌어 자연스럽게? n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야? 합쳐졌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n팩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런 걸 힌트를 이렇게 거의 다 퍼줍니다. 오케이? 우리 뭐만 하면 돼요? 계산만 똑바로 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에서. 그 다음에 n-r 나름 친절한 문제야. 알겠지? 빈칸 뚫기는. 어려운 거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너네는 계산만 똑바로 해줘.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서 요거 n팩 한 다음에 여기서 당연히 분모에 n-r팩이랑 뭐가 있어야 돼? r팩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 뭐가 있어? 그렇지, r-1팩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겠어? 분모 분자에 뭘 곱해? r을 곱해서 얘를 r팩으로 맞춰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럼 어떻게 돼? r팩 곱하기 n-r팩 분의 n팩 곱하기 r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얘가 이만큼이 계산을 하면 뭐가 되므로 ncr이므로 r 곱하기 ncr로 바꿔 쓸 수 있겠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되셨죠? 자, 그래서 다에 들어갈 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자동으로 r 팩토리얼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할 수 있겠죠? 자, 요게 증명 문제입니다. 증명 문제. 아시겠죠? 요거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단순 계산 문제는 일단 여러분이 해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팁 하나 드릴게요. 아시겠죠?
뭐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니고 팁이니까 사색 문제는 꼭 해봐야 돼. 그치? 자, 사색 문제. 사색 문제가 이게 되게 재밌는 문제예요. 솔직히 수학적으로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 수학적으로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시험에 너무 자주 나와. 거의 매 시험마다 다 나와. 알겠지?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문제야. 얘들아, 사색명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에 지도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지? 세계 지도 같은 거. 그지? 요런 지도들을 이렇게 구획으로 막 나눠놨어.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 지도를 색칠을 할 건데요. 색칠을 할 때 한 가지 색깔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은데 최소한 인접한 영역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를 들면 여기를 흰색으로 칠했어. 여기는 빨간색으로 칠하고 여기는 다시 뭘로 칠해도 되는 거야? 흰색으로 칠해도 괜찮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납득될까? 자, 이렇게 지도를 색칠을 할 때요. 세상 모든 지도를 필요하기 위해서는 색깔이 최소 몇 가지 필요할까요? 최소한으로 잡으면. 최소한으로. 이 문제의 이름을 보면 모르겠어. 네 가지만 있으면요. 세상 그 어떠한 지도를 가져오더라도 다 이렇게 구분해서 색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4색 정리. 오케이? 자, 증명이 됐어 안 됐어? 이미 됐어요. 근데 이게 세계에서 최초로 컴퓨터를 활용해서 수학 명제를 증명한 거야. 세계에서 최초. 자,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은 증명은 최소한 내가 수학 공부를 하던 시절까지는 없었어. 아직 순수 인간의 힘만으로는 증명을 해내지 못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컴퓨터만 증명하는 데 성공했어요. 오케이? 그게 세계 최초예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명제예요. 좀 신기한 명제. 자, 증명의 구조가 궁금하시다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참고로 나도 봐도 이해 못하겠던데. 자, 근데 색정리 문제는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는 거야. 자, 어떤 도형이나 지도 같은 걸 색칠을 할 건데 같은 색을 중복해서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니까 인접한 영역에는 한번 같은 색을 쓰지 말아봐 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거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자. 이렇게 A 영역이 있고요. 여기 B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D가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E가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C가 있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를 색칠을 해야 돼. 몇 가지 색을 이용해서? 5가지 색을 이용해서. 오케이?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자. 그죠? 자, 어디부터 칠할까? 이 5개 영역 중에서 A, B, C, D, E 돼 있죠. 그죠? A부터 칠할까? B부터 칠할까? C부터 칠할까? D부터 칠할까? A부터 칠할까? 뭐부터 칠할까? 얘들아,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렇죠. B가 제일 좋습니다. 가급적 인접한 영역이 많은 애부터 칠해주는 게 조금 편해요. 오케이? 제일 많은 애가 뭐야? B지. 그래, B부터 칠하는 거야. 자, B에 올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야? 5가지죠. 자, 그러면 요 A에 올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야? 이 다음부터 거기서 거기니까. 그지? A에 올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4가지. 자, 그러면 요 E에 올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야? 3가지죠. 여기 올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야? 3가지. 여기 올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끝.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끝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오케이. 별거 없네요. 자, 근데 2번부터 함정 카드가 숨겨져 있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도 4가지 색을 써서 칠을 하고 싶대. 오케이? 자, 어디부터 칠해? 가운데부터 칠하는 게 낫겠지. 그지? 자, 가운데 칠 수 있는 색 몇 개? 4개. 자, 이 위에 칠해볼까? 쓸 수 있는 색 몇 개? 3개. 이 위에는 그 다음 여기는 2개.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개?
2개. 맞아? 여기까지 맞지? 자, 그럼 여기는 몇 개? 몇 개야? 2개? 아이가 뭐 1개? 2개야, 1개야. 자, 2개 갖다 손. 1개 갖다 손. 자, 둘 다 틀렸습니다. 2개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생각을 해봐. 아니, 생각을 해봐, 얘들아. 여기랑 여기가 색깔이 어떨 수도 있어. 같으면 여기 올 수 있는 색깔은 몇 개야? 근데 만약에 얘네 둘이 색깔이 어떨 수도 있어. 다르면 올 수 있는 색깔이 몇 개야? 그러니까 2개도 되고 1개도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경우의 수가 어때요? 달라요, 명백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따로 분류해서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됐을까? 자,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 맨 마지막 한 2개 여기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납득했니? 자, 어떻게 구해야 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쪼개볼게. 여기지? 자, 여기가 어떨 수 있어? 같은 색일 수 있지. 그지? 여기랑 여기가 같은 색이면 여기 쓸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1 곱하기 됐지? 자, 여기가 2개가 색깔이 같으면 여기 올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1 곱하기 2. 오케이? 자, 얘네 둘이 색깔이 어떨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죠. 여기랑 여기랑 색깔이 다르면 올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야? 한 가지죠. 네 가지 색깔밖에 안 쓰고 있어. 위에랑 다르게 여기 위에선 5가지였는데 여기서 4가지였잖아. 그지? 한 가지 색깔밖에 못 써. 자, 여기 한 가지 색깔을 얘랑 색깔이 달라.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밖에 없어? 네, 한 가지밖에 없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니? 납득이 되니? 자, 그러면 2고 1이죠. 이 둘을 어떻게 해? 더하고 앞에 거랑 곱해주면 되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니? 납득되니? 자,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과 2번의 차이가 뭐야? 1번과 2번의 차이가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알겠지?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2번 같은 상황이 훨씬 자주 나와. 알겠지? 왜? 이게 더 어렵잖아. 그지? 그러면 얘랑 얘의 차이가 뭐냐면 항상 일단 첫 번째 마지막 칸을 칠할 때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뭘 유의해줘야 돼? 뭘 유의해야 돼? 마지막 칸에 붙어있는 것 중에서 색깔이 같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는 마지막 칸을 칠할 때 같을 수 있는 색깔이 있어. 인접한 애들 중에서 없죠? 얘네 둘은 색깔이 무조건 다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네가 색깔이 같을 때 다를 때로 나눠서 풀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나도 되셨어요? 자, 근데 당장 엄청 간단하지만 요렇게만 돼 있어도 자, 여기 색깔 예를 들면 5개를 쓰고 싶다. 4개를 쓰고 싶다 쳐봐. 자, 여기 올 수 있는 색깔 몇 개? 4개. 여기 올 수 있는 색깔 몇 개? 3개. 여기 올 수 있는 색깔 몇 개? 3개. 자,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색깔은 몇 개? 얘랑 색깔이 어떨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죠. 그럼 같을 때 다를 때 나눠서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납득되니? 자, 꼭 기억하세요.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올 리가 없어요. 오케이? 얼마나 복잡하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문제 나오긴 할 거야. 그때 뭐 칠할 때? 맨 마지막 칸 칠할 때 이렇게 체크해줘야 된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 이거 틀려오면 내가 죽여버려. 알겠지? 다른 건 틀려도 돼.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를 2나 1로 해서 틀려온다? 죽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진짜 조금만 의식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 알겠지? 틀리면 안 된다. 3번 하면 진도 끝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어디야? 278페이지까지 숙제로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뒤에 인생을 힘들게 하는 어쩌고저쩌고 이건 해오실 필요 없는데요. 287페이지부터 있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는 한번 해와보세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3번. 자, 그러면 요런 색칠 문제들은 어쩔 수 없이 칸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될까?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져요. 나눠야 될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자, 봐봐. 지금 몇 칸이야? 6칸짜리야. 맞지? 자, 여기 두 건이 막 덕지덕지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붙어있죠. 뭐 A랑 F는 같은 색으로 칠해야 되고 좀 이렇게 붙어있지. 그치? 자, 저런 조건 다 없다고 쳐봅시다. 그냥 얘를 몇 가지 색이었지? 5가지 색을 써서 그냥 색칠을 해보고 싶어. 내가 만약에 단 인접한 영역은 당연히 다른 색으로. 자, 그런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알겠지? 이게 마지막이야. 한번 버텨.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어디부터 색칠해 볼까? 인접한 영역이 많아야 되니까 한번 여기부터 해볼까? 자, 여기 5개 올 수 있겠죠? 여기 몇 개 올 수 있어? 4개 올 수 있겠죠? 그죠? 여기 몇 개 올 수 있겠어? 4개 올 수 있겠죠? 여기도 4개 올 수 있겠죠? 그죠? 여기 올 수 있는 색깔이 몇 개예요? 그러면? 왜? 얘랑 색깔이 같을 수도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랑 색깔이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어떨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랑 다 똑같을 때, 얘랑 얘는 똑같은데 얘랑 얘는 다를 때, 얘랑 얘는 다른데 얘랑 얘는 똑같을 때, 그 다음에 얘랑 다 어떨 때? 다를 때 나눠서 푸셔야 돼. 정원수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 팍 늘어나지, 그지? 원래 색칠 문제가 이래.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야, 선생님 근데 여기다가 추가 조건까지 줬다고요? 이걸 어떻게 풉니까? 이 추가 조건이 대부분 그래서 색칠 문제에서는요, 추가 조건을 주면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이거 AF를 색칠 같은 색으로 한다고 하는 순간 문제가 갑자기 팍 쉬워져요. 알겠지? 한번 해보자. 여기는 같은 색으로 칠하고 싶다. 맞지? 자, 그럼 5가지 색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같은 색으로 칠해버리면 되겠죠. 그죠? 몇 시면? 5C1 또는 그냥 5. 오케이? 5로 할게. 5가지 색 중에 하나를 썼다고 치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 칠할까? B 칠할까? C 칠할까? D 칠할까? E 칠할까? 본인 취향이에요. 아시겠죠? 뭘 칠해도 비슷하긴 한데 그냥 B를 한번 칠해봐도 되겠니? 몇 칸이니까. 자,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칸 색깔은 몇 개야? 4개. 그지? 따뜻했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색깔은 몇 개야?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칠해볼게. 괜찮니? 몇 개야? 3개죠. 얘랑 달라야 되고 얘랑도 달라야 되니까. 맞죠? 자, 3. 숫자를 써줘? 괜찮지? 자, 그럼 이제 여기 색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개일까? 원래 뭐 따져야 돼? 얘네 둘이 어떤지 같은지 다른지 따져야 돼. 맞지?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이해되시죠? 왜냐면 얘는 얘 옆에 붙어있는데 얘랑 얘가 어떤 색이니까? 다른 색이니까 얘랑 얘는 다른 색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로 확정이야? 네, 케이스 나눌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몇 가지? 3가지. 자, 여기 올 수 있는 색깔 마찬가지로 몇 가지? 3가지. 끝. 이게 답이야. 뭔 말인지 이해돼? 되게 착해 안 착해? 이런 거 엄청 착하게 준 겁니다. 원래 저쪽 AF가 없잖아?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야. 오케이? 근데 AF를 줌으로 인해서 난이도가 오히려 낮아진 케이스야. 얘는 알겠지? 그러니까 색칠 문제에서요, 쫄지 마세요. 이상한 조건이 덕지덕지 붙어있으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게 얘밖에 없거든. 솔직히 이거 참고로 이것도 모의고사 기출이야. 알겠지? 얘밖에 없는데 뭔가 조건이 이상하게 붙어있으면 대부분 문제가 더 쉬워집니다. 오케이? 니들이 풀기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라서 난이도를 낮춰준 거야. 알겠지? 쫄지 말고 색칠해보시면 돼요. 오케이? 여러분 되셨어요? 자, 뭐 주의하자? 맨 마지막 칸 칠할 때 같은지 다른지, 같을 수 있는가, 같을 가능성이 있다면 같을 때랑 다를 때로 분리해서 풀어야 된다. 오케이? 자, 이거 틀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아시겠죠? 목숨을 걸고 맞추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수업 여기까지. 자,